매일같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과학 논문이 쏟아져 나오잖아요. 사실 이걸 한 사람이 다 따라잡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.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전부 다 읽고 깔끔하게 요약해주고 심지어 출처까지 정확하게 딱 짚어주는 그런 AI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요,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아주 특별한 AI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78에서 90%.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? 힌트를 드리자면 이건 오답률입니다.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바로 그 AI들 있죠? 그 AI들한테 과학 논문을 인용해달라고 했을 때 이만큼이나 틀린다는 겁니다. 거의 열의 8, 9은 엉터리라는 건데, 와, 이러면 우리가 과연 그 결과를 믿고 쓸 수 있을까요? 네,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기술이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건데요. 그 핵심 문제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볼게요. 바로 과학계가 마주하고 있는 정보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요즘 과학계는요, 정말 말 그대로 정보의 쓰나미에 휩쓸리고 있어요. 새로운 논문이 진짜 정신없이 쏟아지니까 한 분야만 평생 파고든 전문가라고 해도요, 최신 연구를 다 챙겨보는 게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 됐습니다. 이게 그냥 바쁘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새로운 발견을 늦추는 아주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. 이쯤 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아니, 요즘 GPT-4 같은 엄청난 AI도 나왔는데 그냥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? 하고 말이죠. 네,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.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. 자, 이 표를 좀 보세요. 이거 정말 충격적입니다. 우리가 잘 아는 GPT-4를 포함해서요,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AI 모델들이 컴퓨터 과학 논문을 인용할 땐 거의 80%, 생물의학 분야에선 무려 95% 가까이 없는 출처를 지어낸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환각 인용,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헛것을 보고 인용하는 건데, 연구에 이런 AI를 쓴다? 와,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? 실제로 연구진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. AI가 그냥 훈련하면서 외웠던 지식만 가지고 그럴싸하게 말을 막 지어내는 거 있잖아요. 이게 다른 데선 유용할지 몰라도 사실과 정확성의 생명의 과학 분야에서는 이건 완전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? 그냥 이것저것 많이 아는 척하는 AI가 아니라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아는 AI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. 바로 과학 연구만을 위해 태어난 전문 도구 오픈 스칼라입니다. 오픈 스칼라가 뭐냐면요. 한마디로 과학 연구에 특화된 A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냥 이것저것 다 하는 범용 AI가 아니라 오직 과학 연구 작업만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거죠.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완전히 개방된, 즉 오픈 소스라는 점이에요. 누구나 들여다보고 또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럼 이 오픈 스칼라가 얼마나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? 바로 이 숫자, 4,500만? 이게 바로 오픈 스칼라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과학 논문의 수입니다. 4,500만 편이요. 와, 이건 뭐 최신 연구를 위한 거대한 디지털 도서관을 통째로 머릿속에 넣고 있는 셈이죠. 아니, 근데 다른 AI들은 그렇게 엉터리 인용을 많이 하는데 오픈 스칼라는 대체 어떻게 그 문제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?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이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. 이게 바로 오픈 스칼라의 핵심 작동 원리입니다.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첫째, 질문이 들어오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정보를 싹 찾아옵니다. 이걸 검색이라고 하고요. 둘째, 찾아온 정보들 중에서 진짜 중요하고 정확한 것들만 골라서 순서를 매겨요. 이게 재순위화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핵심 정보들을 바탕으로 답변 초안을 만든 다음에 이걸로 끝이 아니라 스스로 계속 고쳐나가는 거죠. 여러 번 개선하는 겁니다. 방금 말씀드린 그 스스로 고쳐나가는 과정이 바로 오픈 스칼라의 진짜 비밀병기, 자가 피드백 루프입니다. 보세요. 일단 답변 초안을 하나 써요. 그리고는 AI가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는 겁니다. 이 답변 충분히 정확한가? 빠진 건 없나? 하고 스스로를 비평하는 거죠. 만약 부족한 게 있다, 그럼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추가 정보를 찾아와요.
그리고는 그 피드백이랑 새로운 정보를 합쳐서 훨씬 더 나은 버전의 답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와, 이거 마치 AI 안에 아주 깐깐한 팩트체커랑 편집자가 같이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. 자, 이론은 아주 그럴듯한데 과연 실전에서도 통했을까요? 이제 이 전문화된 AI가 경쟁자들,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 전문가들과 맞붙었을 때 어떤 결과를 보여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. 물론 평가를 대충 할 순 없겠죠. 그래서 연구진들은 아주 혹독한 시험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이름하여 스칼라 QA 벤치. 이건 실제 연구자들이 던질 법한 수천 개의 까다롭고 전문적인 질문들로 꽉 채워진 그야말로 AI 과학 지식 경진대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결과는요, 와,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습니다. 이 그래프는 AI가 쓴 답이랑 인간 전문가가 직접 쓴 답 중에서 다른 전문가들이 어느 쪽이 더 낫냐고 평가한 결과거든요. 보세요. GPT-4 오해 답변은 32%만 선택을 받았어요. 그런데 오픈 스칼라가 쓴 답변은 무려 절반이 넘는 51%가 선택을 받았고요. 특히 오픈 스칼라 기술이랑 GPT-4-5를 합친 모델은 와, 70%입니다. 70%. 이건 그냥 AI가 잘했다 정도가 아니라 AI의 답변이 인간 전문가보다 더 낫다고 평가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. 바로 이 표가 모든 걸 한눈에 보여줍니다. GPT-4 같은 범용 AI는 아는 건 넓지만 깊이가 얕고 결정적으로 오류가 잦았죠. 반면에 오픈스칼라 같은 전문 AI는요,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만큼은 훨씬 더 깊이 있고 정확하고 또 풍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. 전문화가 왜 중요한지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순 없겠죠. 자,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술이 앞으로 과학 연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?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볼 시간입니다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. 첫째, 당연히 과학적 발견의 속도를 엄청나게 높여줄 겁니다. 둘째, 복잡한 전문 지식의 문턱을 낮춰서 누구나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고요. 셋째, 이게 오픈소스라고 했잖아요. 전 세계 개발자들이 함께 더 좋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가장 중요할 텐데 AI가 만들어내는 가짜 과학 정보가 퍼지는 걸 막아주는 아주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. 이게 그냥 연구실 안에서만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. 벌써 공개 데모를 통해서요,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오픈 스칼라를 직접 써봤다고 해요. 현장에서 이런 기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그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. 생각해보세요. AI가 이렇게 방대한 과학 지식의 바다를 정복할 수 있다면,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믿음직한 조수가 되어준다면, 인류는 이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어떤 다음 도전을 해결하게 될까요? 기후변화? 아니면 난치병 정보? 어쩌면 우주 탐험일 수도 있겠죠. 이 똑똑한 전문 AI가 우리를 도와 해결할 다음 거대한 과제는 과연 무엇일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?